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에서 IoT 솔루션을 좀 책임지고 있는 이상준 팀장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IoT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스마트팜을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은 세종 창조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종 창조마을에서 기반으로 만들어 놓았던 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고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이 SK텔레콤에서 3년 전에 했던 광고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IoT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저기에서 나왔던 어떤 서비스들이 3년 전에도 텔레콤이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었으나 사실 저게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업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저 혼자서만 저희 회사만 하자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라는 화두를 가지고 SK텔레콤에서 그 연결이랑 커넥티비티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산업에 먼저 뛰어들려고 했던 욕심을 부렸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IoT라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화두가 되는 게 에코인데, 에코라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쪽으로 저희 회사의 포커싱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oT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의 생활을 좀 더 밸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툴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인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전체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컨트롤, 뭐 그 트래킹, 그리고 인포밍 같은 어떤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밸류 체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칩셋, 그리고 모듈, 뭐 단말, 뭐 아래와 같이 쭉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왜 IoT 사업의 어떤 산업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더디냐? 그럼 결국은 고객이 얻는 베네핏 대비해서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가 더 당연히 이제 베네핏이 크다면 이 산업은 당연히 바로 융성하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고객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베네핏보다는 코스트가 더 크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SK텔레콤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예측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IoT의 시장의 성장률은 CAGR 기념으로 한 20%, 30%가량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가트너나 뭐 IDC 쪽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 숫자를 봤을 때는 2020년이 됐을 때 약 한 320억 개의 디바이스가 우리 손에 다, 손이든 몸이든 어딘가에 다 부착하거나 들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OECD 회원국이고 하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거기다 가중치까지 부여한다고 하면 사실 인구수가 아까 삼성물산에서 말씀하실 때 인구수가 70억인데 350억이라면 인당 5개거든요. 근데 2020년이 됐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1인당 한 10개 정도의 IoT 디바이스를 지니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몸에 부착하고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다 전제고요. 결국 2020년도에 저런 시장이 된다는 전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핏이 코스트를 초과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M2M, IoT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M2M의 가입자 수가 대한민국 가입자 수가 현재 300만입니다.
300만에서 10배, 인구수에 저희가 5천만에 10배, 5억 개. 300만 개에서 5억 개, 약 한 5년 동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국 이제 어떠한 밸류를 텔레콤이 제공을 할 수 있느냐, 다양한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결국은 코스트를 낮춰줘야 되는 부분과 에코를 많은 데 있어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시장을 좀 나눠봤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누는 IoT에 대한 산업 분류도 있고요. 수많은 해외에 있는 리서치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산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한 9개 정도의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Environment and Agriculture 영역에서 농축산, 그 중에서도 이제 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텔레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두 번째에 있는 게 이제 T-스마트 팜이고요. 이제 스마트 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SK텔레콤이 세종창조혁신센터와 같이 이제 세종시 연동면에 이제 100개의 스마트팜을 설치한 사례고요. 설치한 사례로 인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물 인터넷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비닐하우스가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가의 수가 약 한 18만여 가구 수가 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폐기라든가 양액기라든가 뭔가 비닐하우스의 천장이나 옆에 커튼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닐하우스는 전국에 한 18,0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작물이나 이런 재배하는 데서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농 간의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저희도 물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기업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을 수 있는 농가 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동화하고 편하게 해주는 게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신 농가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어프로치가 뭐였냐면 스마트팜에서 문을 개폐하는 것도 다 자동으로 해주고 온도도 자동으로 다 조절할 수 있게 온풍기나 이런 부분도 다 자동이었거든요. 양액기도 마찬가지고. 다 했는데 농민들은 다 싫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기계가 한 번 잘못 고장나면 1년 농사를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저 설치해놓고도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농가에 사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자동은 아닙니다. 이제 개폐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저희가 얼럿만 드립니다. 농부들에게는. 얼럿을 해드리면 농부께서는 이제 실제로 온도가 안 맞아서 개폐를 해야 된다, 창문을. 그러면 이제 실제 온도에 따라서 개폐가 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CCTV가 들어간 거 약간의 반자동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이 되시니까 연동면에서도 그제서야 이제 도입을 하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농사를 망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정전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해서 훔쳐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센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센서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범용화가 돼서 가격이 많이 낮은데요. 향후에 IoT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사실 IoT를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맨 밑단에 있는 게 센서거든요. 근데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보완이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18만이라는 가구 수를 말씀드렸고 18,000이라는 가구 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 그 비닐하우스 형태도 단동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연동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유리온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유리온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분홍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농부분들의 대부분의 농가 현실은 그나마도 대부분 다 단동형이에요. 아직 규모가 작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가장 많은 농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영역, 그 포텐셜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18,000 정도 중에 이제 18만에서 18,000명 정도의 단동형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여를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농가가 발전을 해서 유리온실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겠지만요.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조금 또 현실도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컬처에 대한 그 IoT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워낙 넓은 땅에다가 대규모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트랙터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계장치류의 IoT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서 그 머신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될수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형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은 좀 더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팜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농가 피해를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용자들의 보이스를 들어봤던 분들도 이제 부여의 토마토 농장을 그 운영하신 분도 사실 이제 냉해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을 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저희가 2014년 12월 달에 세종시 연동면에 이제 세종 창조마을을 저희가 조성을 해놨고요. 그때는 이제 VIP께서도 오셔서 같이 다 그때 시찰을 다 하셨었고요. 세종마을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자립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구축해놓은 스마트팜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테스트베드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요. 결국 거기서 생산된 어떤 농산물들을 이제 로컬 푸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유통까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사는 마을로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복지 마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기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크게 이제 세종시에 적용해 놓은 큰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판이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매년 한 600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생산된 농산물들이 소비자에게 직거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아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로컬푸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농가 쪽에 있는 교육
농가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러닝 센터도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동면에 대해서 저희가 100가구 이제 설치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게 사실 이제 농림부에서 같이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약 23% 정도의 생산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노동력 측면에서도 약 한 39% 정도 노동력이 절감이 됐고요. 운영비 측면에서도 27%가 절감이 됐습니다.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부 두 분이서 어디 한번 여행 한번 못 가셨겠죠. 비닐하우스 놔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설치된 다음부터는 여행도 떠나실 수 있는 어떤 삶의 여유라는 부분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요 영농 기술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솔루션들은 이제 M2M 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그걸 서버로 그냥 보내주는 형태, 단순히.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다른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으로 어떻게 보면 컴포즈 형태로 해서 구성할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위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SI 사업이었죠, 하나의.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얻어졌던 부분들을 그 싱플러그라는 플랫폼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라이브러리로 이제 세팅이 다 가능해진 거고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팜과 같은 유사한 영역으로는 서비스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코딩해서 만들어야 됐다라고 하면 그 현재까지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활용하면 사실 이제 개발 기간이라는 부분들은 뭐 2달, 석 달. 기존 대비 약 한 3배, 4배 정도의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현재 이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싱플러그라는 그 플랫폼은 이제 미래버와 같이 만들었던 모비우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개방형, 원햄튼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IoT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세종시에 놓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영농 그 어떤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서 그 영농과 관련되어 있는 벤처 투자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벤처는 상대적으로 적었었거든요. 영농이나 축산이나 해양 쪽에. 이번에도 한 약 한 100여 개 회사들이 실제로 지원을 했었고, 어제 한 10개 회사들이 그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산업의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고도화 방향입니다. 결국 이제 IoT라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부분은 과거의 MTM하고 가장 크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빅데이터화 돼서 아까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진짜 IoT지 그냥 뭐 사물과 사물만을 연결한다고 해서 IoT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oT도 결국은 서비스를 위한 기반 컴포넌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농진청이나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데서 이 다양한 데이터 정보들이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 웨더 플래닛이라고 농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상 정보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면적 단위의 그 기상 정보가 아니고요. 웨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SK플래닛에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기지국의 뭐 바람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km 단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옆에 동네와 요새는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 동네 당장 길 하나 건너가는데 어디는 비 오고 있고 저희는 조금 비 안 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리고 땅의 지질의 정보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키위 농사를 한 마을에서 지고 있어도 지질 정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넣어야 되는 비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다 결합이 되고 매시업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IoT 디바이스, 센서들이 설치가 돼서
어떤 실질적인 베니핏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농사 저희가 이제 명명 지은 건 신농사직설이고요. 그래서 웨더 플래닛과 같은 기상 정보, 그리고 농작물의 가격 정보, 각종 뭐 병충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까지 다 결합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그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요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이제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농사를 어떤 걸 지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 가격도 계속 변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갔다. 그럼 그 지역의 지질 정보라든가 그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M2M이라는 것들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점과 점의 연결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종단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정보만을 전달해주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들이 리치하게 변하고 있는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컨버전스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IoT 시대가 되려면 이제 인텔리전스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텔리전스화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Io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사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 솔루션들은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드 정도 쓰고 있는 뿐이지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매시업하는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과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oT 시대의 화두는 에코입니다. 혼자만의 역량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SK텔레콤은 수많은 산업의 수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덕트 하나하나에 커넥티비티나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해서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형태, 그 형태의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레트랜드와 같이 그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과 같은 농사펀드 같은 회사들, 그리고 유통을 맡아주고 있는 뭐 일신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 어그리컬처 영역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 한 회사만의 힘이 아니라 그 회사들이 힘이 하나하나로 합쳐져서 시너지가 났을 때에 그 비로소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결국 연결의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기반에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어들 간의 에코라는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상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